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했던 지구촌은 블랙 크리스마스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였던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는 고 김영균 씨를 추모하는 미사가 열렸습니다. 보름 전에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산업재해는 김영균법이란 이름으로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오늘 국회 관련 소위를 거친 뒤에 내일 본회의 상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큰 틀의 합의를 이룬 상황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많은 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라는 손팻말을 들고 인증샷을 찍었던 고 김영균 씨. 청년 실업률 8%의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했다며 양복을 입고 포즈를 취하던 해맑은 젊은 20대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같은 젊은이를 산업재해 현장에서 무참하게 떠내보내야 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하겠지요. 아이가 죽으면서 나도 죽었다. 그러나 내겐 할 일이 남았다. 고 김영균 씨 어머니의 말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국회 통과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오늘 꼭 아셔야 할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남북 간 철도 도로 현대화 착공식입니다. 현대화 착공식. 네. 자, 또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일상적인 일이 되어 버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남북 관계가 진전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오전 10시부터 열립니다. 북측 네네. 개성 판문역에서 이제 1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요. 레일을 이제 침목에 이제 레일 받칠 침목에 공동으로 서명하는 그 침목 서명식, 그다음에 이제 궤도 체결식, 표지판 제막식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한다 그러고요. 네네. 우리 쪽에서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통일부 조명균 장관, 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각 당의 대표 또는 원내대표들 참석을 하고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아무도 참석을 안 한다 그럽니다. 네네.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을 비롯해서 이 민족경제협력위원회 관계자들, 그다음에 이 김윤혁 철도성 부상도 참석을 한다 그러고요. 그 이외에 유엔의 그 아태평화 경제사회 이사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기구 대표들, 그다음에 중국 철도국의 차관보, 러시아 교통부 차관,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장관 등도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장관이 참석하는 거는 저희가 그 TKR, TSR 연결되는데 몽골 쪽으로 연결되는 그 노선을 염두에 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 이제 관련국 인사드린 거죠. 예. 북미 고위급 회담도 곧 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또 있는데요.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제 한 매체하고 인터뷰 과정에서 이 간의 고위급 회담 날짜와 관련한 접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네네. 공개를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폼페이오 그 미국 국무부 장관도 최근에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새해 첫날서 그리 머지않아 열리길 기대한다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속에 어제 이제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북한과 관련해 일하는 내 팀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이브 보고가 있었다. 네네. 진전은 이뤄지고 있다. 김 위원장과 다음 정상회담을 고대한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네네. 뭔가 임박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예. 이런 속에 어제 그 또다시 일부 언론이 김정은 위원장 30일 답방서를 보도를 했습니다. 오래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 30일부터 1박 2일. 네네. 올해와 이제 내년 초 사이를 걸쳐서 이렇게 방문을 한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네. 청와대는 이번에도 사실무근이다. 아하. 라고 부인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게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도 300일이 넘은 다음에 이게 이루어지는데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질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공항 갑질 논란.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엔 본인이 이제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건 보도 직후에
오히려 갑질을 당한 건 나다. 네네. 예, 이런 입장문을 이제 냈죠. 그게 1차 반박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야당들까지 이제 비판에 가세하니까 뭔가 배경에는 자신에 대한 견제가 있다. 예.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공격이다. 네네. 라고 또 해명을 했고 그 이후에 또 이 자신이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다 보니 국토부 항공정책실하고 공항공사 측이 딱 걸렸네 하고 일부러 제보를 해서 사안 키운 거 아니냐. 네네. 라고 또 이제 추가 반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경위서가 이제 언론 보도를 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해당 이제 보안 요원이 이제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적은 네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속에서 또 CCTV 공개하라라고 하는 야당 측의 공세도 있었고, 또 그 해당 직원이 비정규직 그 보안 요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예. 또 이 공사 직원이 아니고 그 외주업체 직원으로 또 알려졌어요. 네네. 그러면서 또 그 보안 요원이 속한 그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 울타리 공공노조 김포항공 보안지부 측이 또 이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하고, 네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여론의 압박이 이제 들어오니까 결국은 이제 어제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사죄의 말씀이라고 예. 하는 기자회견을 이제 앞당겨서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네네. 원래 오늘 열기로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를 짓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또 해당 그 요원에게도 전화를 해서 이제 사과를 했다 그러고, 그런데 이제 그럼 본인 그럼 거치는 어떻게 할 거냐? 네네. 이 교통위 지금 이제 국토교통위 위원 아닙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본인이 좀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아무 얘기가 지금 아직 없습니다. 네네. 또 이런 속에 지역 주민 앞에서 침을 뱉어서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왜 아무 말도 없느냐? 네네. 라고 하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염이 도져서 그랬다라는 해명만 내놓은 채 여전히 침묵 상태입니다. 예. 이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갑질을 하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갑질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손해를 안 본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갑질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이 추락사한 여중생 사건이 있는데 말이죠. 네. 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독감 확산세를 보이면서 타미플루 처방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안 자체가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끄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난 22일에 그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자 중학생이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이제 이게 타미플루 복용을 하고 나서 환각 증상을 이제 그 학생이 호소를 했다라고 네네. 이 얘기를 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를 했고요. 예. 곧바로 이제 식약처가 의학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의 타미플루의 안전 사용 정보를 배포를 했습니다. 소아 청소년이 이 약을 복용하면 이상 행동을 보일 위험성이 있으니까 예. 이틀 정도는 보호자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 이런 거를 이제 환자 그리고 가족에게 설명하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네. 좀 사후 약방문이 좀 돼버린 그런 감이 없잖아 있죠. 이런 속에서 부작용 건수가 그 2016년에 한 257건 정도로 이렇게 예. 증가한 것이 또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네네. 또 성인 경우에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이제 들리고. 예.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제 좀 많이 이 타미플루 복용하시는 분들이 네네. 긴장을 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됐는데요. 아하. 이게 상당히 지금 그 제품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제약까지 이제 포함해서 52개사 한 163개 품목에 달한다고 그래요. 네네. 그런 속에 또 이번 주 중에 북한에 또 타미플루 제공하는 실무 협의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걱정이 되긴 해요. 네네. 혹시 우리가 보낸 약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 거죠? 그렇죠. 네. 아하. 북측에서 또 문제 제기를 하면 네네. 우리 쪽에서 뭔가 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겠네요. 흔히 이게 지금 먹는 문제는 말이죠. 하다못해 그 음식점에서 먹다 남은 것도 싸주는 것도 보면은 이걸 가지고 가서 문제가 있을 때 식당 측에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우려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정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잠시 후죠. 2시간 반 정도 지나면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착공을 강조했던 남북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이 열리는 건데요. 남북 주요 인사들 모두 이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착공식 참석을 앞두고 계시는 한 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남북경협특위위원장 맡고 계시는 분이시죠. 이인영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역사적인 순간을 앞둔 심경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인영입니다. 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몇 시지요? 여기서 저 6시 반에 집결해서요. 네네. 6시 45분에서 7시 사이에 출발합니다. 예. 이게 지금 서울역에 지금 나와 계시는 건가요? 이동을 이제 하고 계시겠죠? 네, 나와 있습니다. 예, 판문점까지 대략 한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판문점까지는 좀 다른데요. 네네. 저희는 도라산역을 거쳐서 네네. 개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대략 전체적으로 개성 쪽 판문점역까지 한 2시간 정도 네네.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워낙 남북 화해 협력의 속도가 워낙 빨라지다 보니까 이 역사적인 착공식 자체도 의뢰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계시는 그 심경 어떠신지요? 네, 우여곡절이 있어도 열차는 달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2002년에 착공하고 2007년에 시험 운행했던 그 열차 입기가 그동안 중단되어 있었는데요. 다시 네네. 착공식으로 남북의 철도가 혈맥을 잇게 되는 것이 싶습니다. 네네. 새로운 역사의 문이 열리는 현장을 증언할 수 있어서 두근거리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 평화를 통한 공정과 번영의 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네. 자, 지금 연내 착공식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한 목표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것이 성사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특히 남북 경협특위위원장까지 맡고 계시잖아요. 네.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북미 간의 협상이 비핵화 협상이 진척이 더디게 되면서 남북 간의 철도를 잇는 사업도 많은 영향을 받고 지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북미 간의 협상은 진행되더라도 남북 간의 철도를 잇고 연결하고 평화 공존의 길로 가는 이런 노력이 동시적으로 병행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착공식에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착공식에 온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네네. 남북 고위급 북측 단장을 맡고 있는 이성건 조평통위원장이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네.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장, 박명철 부위원장, 그리고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최병렬 개성시 인민위원장이 온다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최근에 연내 답방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무산되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연내 착공식이 갖는 의미 부여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철도 연결과 관련한 연내 착공식은 현 시점에서 네네. 남북 간의 약속은 지켜진다 이런 확고한 의지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평화와 공존으로 또 번영으로 가는 길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북미 간의 협상이 최근 다소 소강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번 철도 착공식의 과정에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제재 예외로 인정한 것이 북미 협상의 진척에도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예.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하느냐 아니면 내년 답방하느냐 이런 것들이 본질적이고 또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네네. 북미 협상이 특히 북미 간의 정상회담의 향방이 결정되면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은 가시권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 남북 경협특위 위원장 맡고 계시는 입장에서 이번에 그 착공식이 갖는 의미,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지도가 그려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신한반도 경제 지도 이런 것들을 우리 국가 경제 발전의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고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철도 연결 사업은 뭐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신의주로 가는 경의선, 또 동해선, 이것이 시베리아, 만주, 몽골을 거쳐서 네네. 유럽으로 나아가는 우리 경제의 상징적인 그런 그 방향이고요. 네네. 그와 관련한 철도 연결 사업은 비단 남북 관계 발전시키는 걸 넘어서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이 착공식으로 대북제재 면제가 뭐 일시적, 제한적이나만 공식화됐습니다. 이게 미국이 북한에 긍정의 시그널을 보내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21일 있었던 워킹그룹 회의에서 한미 간에는 철도 착공식의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양해가 되었고, 네네. 또 남북 간의 그 미군 유해를 비롯해서 유해 발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있었고, 네네. 또 북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제시한 것들이 밝혀진 바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이번 철도 연결 착공식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북의 비핵화 협상에 나와라 이런 데서 중요한 그 명분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착공식 이후에 추가적인 대북제재 면제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작은 하나의 진전은 더 큰 하나의 진전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그동안 한반도 정세 발전의 법칙과 같은 흐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철도 현대화와 관련해서 우리 측에 추가적이고 또 정밀한 조사도 있고 기본 계획도 수립하고 실질적인 실체 설계 등을 진행해 나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네네.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북의 비핵화의 진전,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 정도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얼마든지 이 상황은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의 비핵화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 조치가 나오면, 네네. 국제사회도 더 이상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네네. 추가적인 그 대북 제재 완화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예, 착공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공사,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는 것은 언제쯤으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쯤에는 이 철도 연결과 관련한 구체적인 어떤 그 계획, 일정, 그리고 공사 이런 것들이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상반기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항상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에 좀 주목하는데, 신년사 내용에 이번 그 착공식과 연관돼 있는 내용이 좀 담길 수도 있을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꼭 착공식과 관련한 그 이야기만이 신년사에 담기지는 않겠죠. 네네. 내년도 전체적으로 그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비핵화 협상의 어떤 그 향방을 가름하는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데요. 예, 예. 뭐 기존은 통 큰 양보냐 아니면 강경 대응이냐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는데, 네네. 현재 상황은 강경 대응 쪽으로 가기보다는 통 큰 양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우선 뭐 이미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서 확고하게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천명된 바 있고, 그것의 네네. 불가역성을 설명하면서 미국 측에서 북측에서 취하는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최선의 조치만 있다면, 네네. 그런 정도의 연성 조건을 담고선 파격적 제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또 북이 그 경제 건설로 집중해야 하는 해이기도 하고, 또 네네. 미국도 전 세계 핵 이슈가 계속 확장되는 것을
더 이상 방기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예. 내년 상반기 중에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일종의 결말이 지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리고 그 정부에서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으로 800만 달러 지원 의견을 했는데 최근 미국에서도 인도적 지원에는 대북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언급도 있어서 나름대로 급물살을 타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집행 시기 같은 것은 언제쯤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정부는 아직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네네. 제가 볼 때는 즉각 집행에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우선 유엔의 제재 대상에서 인도적 지원은 제외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실 테고요. 네네. 또 북의 식량 사정이 올해 좋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영양 상태가 내년에 좋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 네네. 지금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북미 협상, 비핵화 협상 전반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해도 국제사회나 미국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 남북경협특위위원장 맡고 계십니다만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회 차원에서 아주 일사천리로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좀 아픈 손가락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경제협력 특위뿐만 아니라 이제 여야 전체가 국회에서 아직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네. 이 점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경협특위는 지금 정부 부처 간에 산재되어 있는 경협과 관련한 업무 현황을 보고받는 수준인데요. 이것이 끝나는 대로 경협특위 차원에서도 판문점 선언 등과 관련해서 비준 논의를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을 함께 여야 간사 간에 논의를 해보고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착공식 잘 참석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남북경협특위위원장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고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국회 현안들은 여전히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을 연결해서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죠.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크리스마스 기적은 없었습니다. 정치권 이야기인데요. 여야가 변함없이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내일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지 여부 불투명해졌습니다. 네, 하지만 또 다른 평행선 남북철로에 대한 기대감은 불씨를 살리고 있죠. 오늘 착공식이 있습니다. 답보 상태인 비핵화 종전 논의 끈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분야를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하태경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네, 현안들 참 국회 현안 많이 있습니다. 김용균법, 유치원 3법, 민생 법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게 내일 처리될 수 있을까요? 이제 문제의 본질을 좀 국민들한테 좀 정확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이제 협력업체 직원 아닙니까? 예. 김용균 씨가.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 우리나라 기업 구조를 보면 원청업체 노동자들이 협력업체 노동자들한테 너무 작게 주고 자기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가 문제거든요. 네네. 일종의 하청업체가 약탈당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위험한 일을 하면은 더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원청업체 직원들은 덜 위험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덜 예.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고 또 직장도 더 안정적이고 철밥통이고 복지도 더 많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핵심은 원청업체 정규직이 덜 가져가게 하고 네네. 협력업체가 더 가져가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주장해 왔던 건데 예를 들어 한 연봉 7천만 원 이상이 되는 정규직이 있잖아요. 이 대체로 원청업체거든요. 예. 여기는 다
정규직을 폐지하고 개방직으로 가야 됩니다. 네네. 개방직으로 가고 그래서 그 정규직들한테 가는 그 재정을 회사 그 수익을 네네. 그 하청업체한테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거를 풀어야 이게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지금 같이 지금 완전 위험한 일은 도급을 주지 말자 이런 식으로 지금 법이 가고 있거든요. 네네. 아니 도급을 협력업체를 다 없애자는 이야기예요. 예.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죠. 예. 그래서 조금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가야지. 네네. 이런 협력업체 다 없애가자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국회 합의는 좀 어렵다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그런 방향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협력업체 사라지면 일자리가 훨씬 줄어들죠. 네네. 그러니까 마치 이거랑 그거랑 똑같아요. 교통사고 난다고 사업자잖아, 그거랑. 예. 그래서 이 협력업체는 대우를 더 좋게 해줘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네. 그러니까 도급업체의 전문성 강화가 우대와 전문성 강화가 핵심 포인트지. 네네. 도급업체 없애자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고임금, 저임금, 고위험 이러한 일자리 구조 자체를 좀 바꾸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저위험, 저임금, 네네. 고위험, 고임금으로 가야 되는데. 네네네. 그러려면 지금 정규직, 원청업체 정규직 과도한 보호를 없애야 된다. 예. 거기에 회사 돈이 줄어들어야 협력업체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죠. 파이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누가 적게 받아야 협력업체 많이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면은 협력업체 일자리만 대량 실업이 올 겁니다. 네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려면 시간이 또 필요하다고 했을 때 오래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원청 책임성 강화 부분은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네네. 근데 이 도급업체 금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금지하게 되면 대량 실업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좀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관심사안 가운데 하나는 유치원 3법. 이게 패스트 트랙으로 되면은 결국에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패스트 트랙이 그나마 국회의 법을 지키는 네네. 그나마 빠른 길입니다. 아니면은 이게 지금 선진화법 때문에 한국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이제 민주당 합의안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 반대하면 패스트 트랙이 길 것 같지만 그래도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지난번 세월호 제조사하는 사회안전법도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가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정 안 되면 사실 우리가 또 국회법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패스트 트랙도 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정개특위가 이제 연장이 됐습니다만 선거제도 개혁에 이 문제가 마무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회의적인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선거제 지금 가장 큰 쟁점이 어원 정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어원 정수 늘어나는 거 반대고요. 지역구를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네. 예를 밀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만약 합의가 안 되면 국회 총 예산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어원 정수를 늘리더라도.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개개인한테 들어가는 돈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도 또 몇 년 지나면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는 못 올리게 못을 박아 놓는다든지. 네네. 아무튼 최대한 이게 우리나라 좀 국회 정치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아니면 네네. 또 양당제로 가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좀 각 당 지도부가 좀 자당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독일식 연동형 비례자 적용했을 때 민주당의 싱크탱크 시뮬레이션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만 무려 의원수가 450명 이상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450명까지 늘어난다고요? 네네. 그런 건 하면 안 되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10% 증원 정도 이야기하는 건데 아무튼 네네. 제일 좋은 것은 바람직한 것은 지역구를 줄이는 겁니다. 예. 우리 국민들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관위안이 200대 100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역구를 200명 하고
비례를 어쨌든 합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네. 합의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예. 자, 오늘 그 남북 그 철도 착공식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 이걸 계기로 좀 진전될 수 있는 국면으로 접어들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너무 좀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세 가지를 장담을 했거든요. 그 세 가지 방문인데, 김정은 연내 서울 올 거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에 러시아 갈 거다. 네네. 또 하나가 이제 시진핑이 연내에 평양 갈 거다. 세 가지 다 무산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지금 핵 문제 비핵화 단계로 갔거든요. 비핵화에 칼자루는 북한하고 미국이 쥐고 있지. 예. 한국은 여기서 운전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은 이 비핵화 단계에서는 조수석으로 가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운전석에 남아 있고 싶으니까 과욕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착공식은 이거 상징적인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그 트럼프가 김정은 정상회담 기대한다라는 언급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할 때까지 좀 차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 네네. 거기서 비핵화 성과가 나게. 그리고 이제 새해부터는 좀 문재인 대통령 운전석에 내려오셔서 조수석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 집중해야 됩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 될 때까지 네네. 경제 문제 집중해서 좀 실적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운전석 조수석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그 조국 민정수석, 조수석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로 심기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조수석도 앉으면 안 되겠네요. 조수석에 뒤에 앉으셔야겠네요. 조수석 내보내고.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이 정치를 선악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네네. 자기들은 절대선이고 과거 정권은 절대 악이고. 네네. 그러니까 사실 적폐 말고는 이제 팔아먹을 상품도 다 떨어진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사실 민간인 사찰은 아예 하지도 않겠다. DNA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민간인 사찰로 의심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때문에 그 대통령께서는 이 민정 관련 일을 근본적으로 재수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이 조수석 계속 데려가다가는 아마 제 생각에는 남북 관계 지금 북핵 문제에서 조수 역할도 제대로 못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윤창호법 통과 이런 대중적인 관심사에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계시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 의원께서 최근에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그 남혐 사이트로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워마드 쪽에서 이 강릉 펜션 사고에 대해서 상당히 조롱하는 그런 글을 올렸다고 해가지고서는 싸그리 수사해서 감옥 보내야 한다 이런 또 SNS 글도 올리셨잖아요. 어떤 생각이신지요? 워마드는 일종의 그 사회 악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일본에서도 그 극우파들이 한국 사람들을 악으로 모는 그런 혐한 운동이 일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일본에서 그 혐한 시민단체들 때문에 그 혐오 방지법이 생겼거든요. 예, 예. 그래서 특히 남성 혐오 사이트가 일베라 그러면은 여성들이 모여 있는 이 혐오 사이트가 워마드인데요. 이건 그 사회학 청소 차원에서 일베하고 워마드는 굉장히 엄격히 이 처벌을 해야 됩니다. 수사를 해야 되고. 네네. 근데 아무튼 안타까운 것은 청와대 입장이 일베는 폐쇄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네네. 워마드 입장에 대해서는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지 말자. 네네. 이렇게 좀 워마드 편드는 이런 입장을 계속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는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좀 많이 빠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출발새 아침 3분은 8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